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우리 설거지 반갑습니다. 방송을 또 불러주시고 제가 정말. 시간 그동안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아유,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불러준다고 다 이런 데까지 구석구석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진짜. 뭐 지방에서도 왔으면 하는데 사실 멀어서 못 가는 그러셨구나. 경우도 진짜 감사해요. 있는데 예. 여기는 뭐 구산동인가 보죠 이쪽이. 예, 가련동. 예, 가련동. 예. 이 정도면은 뭐 올 수 있는 그래도 서울권이니까. 영광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조경태 그 자유한국당이죠. 예, 예. 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면은 그 당내에서나 또 그 당원들이 네. 그 선호하는 네. 그게 좀 좋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선출이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여사님께서는 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그 조경태 의원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김진태 의원 때문에 좀 관심이 많고 그때 김진태 의원이 그 당 대표 뽑을 때 한참 유세하러 다니고 할 때 그 5.18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 조경태 의원이 그 김진태 의원을 나가라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가슴이 벌벌 떨려서 아니 민주당에서는요 자기네 당을 덮어주기가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손혜원이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치러도 그 박원순이 같은 분이나 다 자기네들 편을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고위원까지 됐다면서 자기 당 그 국회의원이 잘못 말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 하나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 5.18이 지만원 박사님이 뭐 정신이 약간 이상하든, 뭐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갖고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하니까 국회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대변자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투표할 때는 우리 의사를 많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 우리 지역구의 의사를 당신이 가서 대변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뽑아서 보낸 게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 가서 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다 내기를 시키라고 국회의원 뽑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경태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보니까 그 뭐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를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김진태 의원을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막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할 본분을 제대로 다 하는 사람한테 같은 당이 잘 못해도 이렇게 덮어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데 나가라고 최고위원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전화번호 어디 밴드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한번 돌려봤더니 조경태 의원이 직접 받아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라. 그래서 아니 저는 국민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김진태 의원을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대로 국회의원 노릇을 했는데 왜 업무를 다 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막 닦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한 얘기가 제가 조금 시간이 갔다 보니까 제가 금방 잘 잊어버려. 나이가 70이 다 돼가다 보니까 막 닦아 세우니까 이분이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당장 한번 그럼 지금 오래 그럼 내가 지금 몇 시인데 8시도 안 됐는데 집에서 뭐 좀 어떻게 밥이라도 먹고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지 지금 어떻게 당장 가냐. 그리고 또 당장 간다 하더라도 그 여의도에서 여기서 가련동에서 가려면 택시를 타도 20-30분은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당장 가냐 그러니까 1시 30분까지 오라고 시간까지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일을 다 접어놓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생업이 있잖아요. 문을 딱 잠가놓고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한참 그 시간대에 가가 있는데도 뭐 어느 손님들이 왔는지 하고 좀 기다리라 밖에서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아주 차도 주시고 친절하게 잘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내 소신껏 아니 어님
그 자기가 그 전화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3선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라 해서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간지라, 아니 그러면 언님 지금 나라가 이꼴 될 때까지 언님 하신 일이 뭐였냐고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오라 했으면 우리 대통령님이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했다 그래도 어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따지거든요. 여자라도 저는 어리 같은 걸 참 중요시 여겨요. 어리라도 있어서 해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님 그 국회의원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 김진태 의원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되게 하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되도록 뭐 했냐. 힘이 없어서 못했대요. 자기는 힘이 없대요. 힘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무식한 여자도 의원님한테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것도 내 혼자 하는 이것도 힘 아니냐고 하는 데까지라도 한번 나대 봐야지. 그 힘이 없다고 그러고 가만히 계시면 되냐.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는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김진태가 사무실을 빌려줬는데 그냥 그 사무실까지 다 해가 밖에까지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갖고 빌려줬대요. 빌려준 게,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자기가 선배인데 상의도 안 하고 하더래요. 김진태가. 지난번에 그 5.18. 예. 지만은 설명하라고. 그런 거를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네. 자기한테 그러면 와서 자기가 선배고, 삼선한 선배면 내한테 이런 일을 벌릴 거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김진태 이제 나쁘다 그래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잘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애국당 가라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진태를. 교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분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분이냐고. 한결같이 그 자리 지키는 분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상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같은 당원끼리면은, 그런 일을 벌리면은 진짜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면 되는데, 김진태 의원이 그거는 그분 저기를 해주려고, 좀 김진태 의원이 상의를 안 하고 그런 일을 벌려갖고 이렇게 일을 크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김진태 의원이 잘못한 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김진태를 비판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 있다. 좀 당대표 그거라도 뽑고 난 다음에 그 5.18을 열지. 그 별미를 줘갖고 그렇잖아요. 막 난리를 버거지를 지기고 저 사람들이 다 건수를 줘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이 한국당은 같이 그 김진태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야 돼요. 김진태 의원하고. 근데 그걸 망언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망언이에요? 망언했다 하는 그 사람이 망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당 우리 애국국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공산당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김무성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냐니까 자식이 그분이 설명이 그래요.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폐뇌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폐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다. 그래 내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도 폐뇌 받아봤기 때문에 그 심정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폐뇌 받았다고 불이익을 좀 당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무시당했다 해서 그 뒤에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거 생각 안 했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반란 일으켜놓고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에? 아무리 내 감정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섭섭하고 참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내부에서 있을 일이지 대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포출을 해서 이 나라 결국이 뭐냐. 그 사람이냐 개새끼다 내가. 김무성이를.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문재인이 이렇게 한 건 나는요. 저는 누가 뭐라 하는지 몰라도 내 생각이에요. 저는 정말 무식해갖고 텔레비도 안 봐요. 유튜브만 가끔 보는데 저는 이 영적으로 감이 와요. 근데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고 한복이 청버리고 뭐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머 그런갑다. 이거 무슨 소리야 했는데 자꾸 방송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럼 국정농단에서 돈을 막
수술을, 뇌물을 받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파고, 보톡스 맞았네. 비아그라, 이거 한복이 천벌이야.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러면서 저는 딱 그게 영감이 왔어요. 아, 이거는 뭔가 업무가 있다. 그렇게 제가 영감이 왔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볼 때 문재인이 나쁜 게 아니다. 왜? 김무성이가 그런 짓거리 안 해서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만 안 시켰으면, 문재인이 저렇게 나라를 지 맘대로, 이렇게, 이게 독재, 공산당이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하냐. 지금 나라가 어떠냐. 지금 형편 생활이 한번 봐봐라. 서민들이고,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편애를 하니까 자식이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예, 자식을 놓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서도 예. 그 편애를 당한 예. 그런 그 입장에서 어떤 흉측한 일을 벌리는 그 자식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제가 좀 제 생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만, 저도 편애를 당해봐서 제일 작년대 참 괘씸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애 당했다 해가지고, 박지원이 공산당 같은 그 인간한테 20표 달라 그러면 40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탄핵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또 탄핵을 시켰다 하면 문재인이가 어떤 권력을 찬탈을 했던 거짓말 가짜뉴스를 퍼뜨려갖고 했더라도 나라만 지금 잘하고 있으면 조금 우리가 분하기는 해도 좀 가마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잘하고 있으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형편입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아니, 김정은 아니, 여차하면 넘어와라. 그러고 문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할 일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패널을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다. 참. 그래서 내가 딱 듣고 있다가. 성내를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딱 내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좋아요. 내가 그 마음 내가 이해하겠어요. 편애 당하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정말 박근혜를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편애 당하면 내 그 심정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님이 직분이 뭐냐? 우리 국민들의 대변인인데 나라를 생각해야지. 그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문재인이가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상황이 와 있냐. 그러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러면 그 부모한테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되냐. 네. 그랬더니요. 네.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딱 그 얘기 하니까 언론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놔두냐. 그러니까 총선을 해서 힘을 키워야 되니까, 총선을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이가 힘을 키워갖고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문제를 해결하니까 총선으로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몰고 가려고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총선으로 몰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저는 예수 기독교인이라 한교안 그분이 장로인지 기독교 절실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근황대행 때 어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를 직권으로 못 주냐.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거 하나 못 베푸냐. 그러니까 박이 안 받는다고 그랬대. 예? 누구? 박 대통령을 박이라고 그래요. 못된 놈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저거 완전 역적이, 저거 나라 팔아먹을 놈이요. 저거 내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딱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회의원한테 얘는 그까지 와서 대접 차도 마시고 다가도 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도 예우도 나도 조금 말을 들어요. 내 성질에 팍 하면 얘기 더 들을 것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이요? 박 대통령 보고 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이 그거를 나중에 말 많아지니까 박이 거절했대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을 하면 또 들어주는 척 해야지. 박이 그랬대. 대통령이라고도 안 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김무성이 가시나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무성이 구청이더라고요. 다 알아봤어, 가갖고. 그러니까 내가 니는 뭐 스마야, 니 이리 나와봐. 그러려고 그랬어. 그럼 당신은 대통령 보고도 가시나라는데 뭐 국회의원 따위는 뭐 국민이 뭐 스마야 하는 거 뭐 어떻노? 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어. 구청까지 다 알아놨다니까요. 예. 그래서 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다 얘기할 때 보면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좀 도와달래요. 자기 잘한다 그러고 좀 이렇게 해달래.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좀 믿고 갑니다.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밖에까지 나와서 요만큼 따라 나오더라고. 제발 원님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맞잖아요. 그게 말이 있는 말이잖아요. 자기네들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뽑아줄 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그랬지. 들어가면 국회의원 빠지 달면 지금 기분대로 그렇게 하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말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김진태를 예국당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다 있는 그렇게 라이벌로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자기한테까지 찾아왔대.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고위원이니까 자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아무리 무식해 보이더라도. 최고위원이었지만. 자기가, 그래서 자기 그 말을 잘 들어보래. 자기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래. 잘 들어봐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듣지 말래. 내 얘기를 잘 들어보래. 그거 가서 다시 들어보래. 가서 들었던 거 쫓아내라고 그런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보래.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래. 그런 뜻이 아니래. 그런데 고성국인가 어디서 나온 걸 딱 보니까 내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내 마음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때 이 표현을 제가 좀 약간 좀 나이를 먹다 보고 충격을 먹다 보니까 들었던 말을 많이 잊어버려서 그 표현이 참 겸하게 하던데요. 어쨌든 내가 거기서 결론은 뭐냐. 김무성이 하고 한교안이 하고 이것들이 내가 볼 때 이것들 죄송해요. 이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든지 총선해가지고 지구들의 뭔가 모르게 그 목적을 달성할 그런 걸 역력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박 대통령이 죄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그렇게 반란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자식들이 반란을 해서 그렇다고. 죄는 없는데? 반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반란했다 이거예요. 너무 패배를 해서 잘못했다 이거. 자식들을 이것만 좋아하고 저거는 안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혜택 받은 게 없대.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대꾸를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혜택 받은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자유한국당에서 와서 있으면 되지. 의원짓 했으면 됐지. 아주 감지덕지지 뭘 어떤 혜택을 더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문자로 이걸 보냈다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서 김무성이가 아니라 김무성이 진짜 쫓아내야 총선에 성공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공산당들이 그 뒤에 업무가 깔려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박지원이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이북에 가갖고 저 손 이렇게 꽁꽁 묶어갖고 나 잡합니다. 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파는 꽁꽁 묶어놨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우파를 꽁꽁 묶어놓은 게 뭐겠어요? 다 박지원이가 다 거기 김대중 씨 있을 때 다 암암리로 다 언론들 다 어떻게 조작을 해놨겠죠. 문공부 장관. 그거 내 생각인데 제가 오판하는지 몰라도 내 생각이에요. 뭘 묶어놨겠어요. 우파를.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절대 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도 분명히 내가 모든 여론을 보면 우리 집에 손님들 가가청에 오는데 보면은 다 김진태거든요. 왜 한교안이 나오냐고 저 장로님 참말 와 그러노 이러면서 다 그랬는데 한교안이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세훈이가 2등이라는 건 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거 없나요? 뭐 이상하게 전자로 뭐 그런 거 그런 거 저기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뭐 의혹들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의혹만 있으면 안 되지. 이거를 네, 분명히.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표 할 때 왜 공의롭게 다 같이 이 편 저 편 다 같이 보는 데서 공개를 해야 지극히. 그러니까는 선관위에다 그걸 이제 맡겨놨으니. 예. 저는요, 저는 이거 앞으로, 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김진태, 막 이러길래, 이제 좀 희망이 생긴다 이랬다가, 한 3일 전에요. 몸이 갑자기 아프면서 김진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왜냐면 막, 여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옛날에 문재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하처럼, 그래서 이거 분명히 김진태 안 된다고 3일을 내가 뻗어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 여 목사님도 뭐 일파만파에서 만난 여 목사님도 내가 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영적으로 이거 뭔가 있다, 안 되겠다. 옛날에 꼭 타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딱 하다가 딱 한교안이로 될 것 같다. 이거 김진태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 밴드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해도 우리 우파가 될 일이 없다. 이거 다 각본이 너무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다 돼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 선거를 해도 절대 우파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대책을 분명히 근본적으로 세워야지. 제가 뭐 정치를 압니까? 제가 뭘 압니까? 제가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이 맞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맞아왔어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낌이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막 뭐 해갖고 총선하려고 뭐 유세할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만 거짓 뉴스만 공영방송에 막 며칠만 때리면 온 국민들이 한국당이 다 붙어요. 왜 못하냐고. 예,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이나 보지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 왔는데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는 거 36개 밝혀졌다고. 그게 정동 무슨 사랑교회라는 그 정동수 목사님이 그걸 말씀하신 데 들었고, 주간조선에 박근혜 대통령 제일 탄핵 앞장섰던 조선일보 주간조선에 27가지인가 가짜뉴스였다고 나왔대요. 예. 그런 거 왜 안 나오냐고, 방송에. 그것만 막 대대적으로 떠들어버리고 하면 온 국민들이 다 자유한국당에 붙어요. 근데 왜 그거는 안 하고 드루킹이고 뭐 손혜원이고 하면은 왜 손석희 거가 왜 개인 사정인데 사생활인데 왜 막 떠들어갖고 그것도 쑥 들어가게 만들고. 제가 판단 틀렸나요? 정확히 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가서 잠을 자요. 근데 나라에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데 걱정은 해요. 그런데 아니 내가 보니까 손석희 손혜원이하고 막 드루킹 문제가 난리가 누구도 나는데 손석희가 꼭 여기저기 유튜브도 그래. 왜 그거 갖고 하냐고. 네. 그거 왜 하냐고요. 저는 그래갖고 그것도 이거 시부직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거짓 가짜 뉴스만 그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뉴스만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갖고 공영방송인 저 방송에서 다 하면 일주일만 떠들어버리면 온 국민들 다 자유한국당 다 붙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예. 방송이 유튜브는 안 봐. 방송이 예. 이미 벌써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방송을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한국당에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하시냐고 지금까지. 어떤 투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웰빙 정당으로서만 여태까지 정권을 잡은 그러한 것에서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는. 제가요 홍준표 나올 때 막말하고 막 그래도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님마다 다 하고 길 가다가 젊은 사람 붙들고 홍준표 찍으라고 다 했어요. 나보고 당원이네. 아니 나는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나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 손자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문재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 홍준표한테 홍준표나
아무 적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밤에 댕기면서도, 낮에 댕기면서도, 은행 가면서도 젊은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대단히 탈당시키더라고요. 그 인간이에요? 홍준표? 예, 박대기 탈당시키더라고. 그래서 탈당시켜서 나는 또 좋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기는 대처를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된 건 맞잖아요. 당하는 거잖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홍준표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래, 홍준표도 나쁘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가 저기까지 있을 동안에 한 거 뭐 있어요? 문재인 저런 거 다 헐어주고, 다 터고, 뭐 하나도 막은 거 없잖아요. 예? 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가만 놨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맨날 애국당만, 뭐 이런 국민들만 맨날 허구한 날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고생을 다 하게 놔두는데 왜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고. 왜 대통령이 잘못된 걸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덮고 가냐고. 그 개무승인가 그거는. 왜 덮어야 되는데요. 모든 거는 사실대로 밝히고, 죄지은 거는 지은대로 받게 하고, 옳은 거는 옳고 밝혀줘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지, 그게. 예? 그 공산党지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촛불 집회하는 것도 다 이북에 김정은이가 다 지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촛불 시위할 때 한번 봐보세요. 착한 거 꼭 이북에 무슨 행진하는 것 같잖아. 그게 어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노조가 했다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직서정연하게 막 무섭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결국은 원인은 빨갱이 김정은이의 조종하에 그 조종이 밑에서 숨어서 다 역할을 많이 한 거잖아, 결과가. 거기에 놀아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지가 내각제인가 하려고 반기문이 데려다가, 지가 어떻게 뭐 한턱 해보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아예 막 고집 피우고, 박근혜 대통령들이 원래 아니면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박지원이 핵 안 만든다고 돈 퍼다다 책임진다고 김대중이 밑에 있으면서 돈 이북에 얼마나 갖다 많이 줬어요? 8조 얼마? 예, 그렇게 갖다 준 인간이, 지극끼리 맨날 친구돼갖고 20서만 달라, 뭐 40서만 달라, 이따위 소리 해갖고, 그다 60몇 명이나 그것도 동조하고, 그 인간들, 자유한국당, 한국당, 저기 우파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저걸 그대로 존재시켜요? 거기 탄핵 안 했던 사람들은 따로 나가고 애국당하고 힘을 합해갖고 딴 당을 만들지. 거기 왜 꼭 굳이 한국당이 붙어 있어요? 그건 좀 제가 정치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저는 아주 무식한 국민으로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한교안 씨도 왜 어정쩡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나보다 했는데, 뭐 또 내각자 얘기 나오니까 나경원이 탄핵시킨 여자잖아요. 그게 무슨 당 원내대표요? 뭐요, 그거? 원내대표. 아니, 할 사람이 없어요? 에? 원내대표. 그게 말이 되냐고. 김성태하고, 홍준표하고, 그렇게 다 김무성이 가면 가만 놔두지. 홍준표는 왜 끌어다가 자유한국당 이렇게 만들게 해요? 그냥 놔두지. 그렇게 힘이 크대요. 정강훈 목사 교회 교인이 그러는데, 김무성이가 힘이 크대. 그리고 정강훈 목사는 김무성이를 대통령 만들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나 봤어요, 내 눈으로. 네. 지금 이게 선거자 방송에서 예. 우리 여사님의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 왜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금 흔들기 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그 시청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은 뭐 저는 오늘 어떠한 얘기할지는 잘 모르고 정말이죠. 방송을 그렇죠. 건데 예. 어쨌든 뭐 들어야 될 것은 이제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저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끼리끼리 괜히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봐도 생각이 통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 생각이 다 옳대요. 네. 예. 김무성이, 애국당 나 별로 친중이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김정민 박사가 그렇게 논평을 하더라고. 친중이라 박근혜 대통령 꺼내줘봐야 친중할까봐 안 도와준다 미국이 이러더라고. 그 김정민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안 가져요. 대한문을 가거나 강화문을 가지 거기는 이상하게 안 가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박근혜 복귀, 복귀, 무죄 석방 한결같이 부러졌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는 것보다 낫다. 이제 100명 있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당 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총선 아이고 그리고 이번에도요. 내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니 정의당을 나라가 이 꼴인데도 거기서 합했잖아요. 해갖고 했는데도 한석이 나온다는 건 국민들이 좀 이상해요. 근데 창원에는 원래 공단이 많아서 그 노조들이 많고 해서 설쳐서 그러네. 그래도 국민들이 그거 다 찍어봐도, 물론 그 가족들도 다 찍고 해서 그런지만, 내 한편 나온다는 게 나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돼. 그러고, 아니, 천안함 그 9주년이라 하고 저기서는 그 추모식 하는데, 지는 저 대구에 가갖고 인심 쓰는 척 쇼 정치하면서 기관총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게 뭐요? 그게, 나는 그거 보고요. 피가 끓었어요. 저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좀 별나요. 저는 그냥 여기서 맨날 아침에 여기 앉으면 12시나 어떨 때 일찍 들어갈 때는 9시, 10시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텔레비도 안 봐요. 저 이것만 보고 있는데 누가 말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제 판단이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아니 생각이 그렇게 와요. 제가 무슨 정치를 해요. 뭐예요? 물론 내가 옛날에 김영삼 씨 민주산악회 할 때 내가 그거 조금 따라가 본 적은 있다. 그 민주산악회 할 때 한 2번 따라와서 산악회 가본 적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학교도 고등학교 얄구준데 나왔는데 뭐를 알겠어요, 제가. 그리고 주부가 맨날 집에서만 이러고 이런 데서만 있는데 여기 맨날 주부들 상대하고 그러는데 가정주부들만 상대하는 데인데 제가 뭘 알았어요. 저 생각이 그래요. 틀리면은 삭제하세요만은 저는 그래요. 한교안 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돼.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척하되면 안 돼요. 연방제인지 무슨 개똥인지 그거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그 월남을 보면은 기독교인들 제일 많이 죽였대잖아. 12만 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발부를 안 치고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저 제일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거예요. 댓글에 맨날 그 윤용 교수들한테 그 좌파들 붙어갖고 맨날 박근혜 대통령 비가라 그라 못하면 야 이 무슨 놈아 가짜 뉴스 밝혀졌는데 그거 봐라 이러고 싸움을 맨날 하고 내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댓글을 달기 때문에 나 아마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건데 분명히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면 자동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곧 자유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야.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자체가 기라고. 왜? 빨갱이들이 업무해갖고 거기에 놀아난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였잖아요. 쟤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냐고. 어디 돈 자기 통장에 들어간 거 있어요? 그럼 밝히지. 그리고 가짜뉴스를 밝혀냈으면 그걸 아니라 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 세계적으로 망신, 그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이 먼저라며 문재인이 말했잖아요. 예? 인격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나는 문재인 옆에 있으면 니 죽고 같이 죽자 하고 싶어요. 정말이야. 당신 사람 맞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2년씩이나 갇혀 있을 그런 죄를 지었어요? 예? 근데 왜 이명박이는 나와? 이명박이는 이재호 씨가 막 힘썼다고 그러는 소리 내가 어디서 들었어?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이재호는 공산당이라고 나왔대?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차원이 좀 달라. 그거는 돈 먹었잖아. 뭔가 있잖아. 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내보내줘도 별 영향력이 이제 없다. 이렇게 판단. 보내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좋거든. 나오면 진짜 자기네 다 죽거든. 어마어마하게 그든 동요가 일어나. 아니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요. 이거 태극기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야. 나 태극기 집회 가면 그래요. 붙들고 태극기만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전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